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선 전기의 불교 문학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불교 문학의 실현과 변모라고 나오죠. 8.8에 보면 불교 문학의 실현과 변모. 이제 조선은 불교를 배척을 하죠. 불교를 배척해요. 이걸 이제 두 글자로는 척불이라고 하죠. 척불. 이 척불에서는 이제 뭐냐면 승과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그 유학 대신에 백성의 종교 이제 일단 승과를 폐지하고 척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의 종파라든가 승려, 토지, 노비 이런 것들 다 감축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승려의 도성 출입도 금지합니다. 이게 이제 불교 문학의 하나의 불교의 실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왕들은 다 이 불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세술은 세부대라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이 조선이 그 억불승유, 승유 억불이라고도 하고요. 한 것뿐이지 실제로 뭐 불교를 믿지 않은 건 아닙니다. 195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간경도감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간경도감. 이건 이제 불경 간행을 하는 이제 그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간경도감이.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서 이 정도전이 등장을 하죠. 정도전. 정도전은 세 번째 단락의 다섯째, 넷째 줄에 보면 불시잡변이라는 걸 씁니다. 이 불시라는 것은 이제 부처 불자에다가 이렇게 시를 쓰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미스터 부다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시라는 뜻이죠. 불시는 잡변, 잡스러운 소리를 그만하시오. 이런 상당히 이제 불교를 비판적으로 썼지만 이 정도전이 불교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이 없으면 이런 책을 쓸 수가 없죠. 이제 그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6쪽에 가시면 산문의 영역 확대와 소설의 출현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그 여러 이제 형태들의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사의 형태죠. 사. 역사 사자. 대표적인 사서죠. 그래서 고려사, 동국통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97쪽 위에 여백에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려사는 정도전의 재상 중심의 정치 이런 것을 다루고 있고요. 이 동국통감 같은 경우는 고대에서 고려까지 이야기들을 이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야사나 잡기가 있죠. 이런 것은 이제 사서로서의 가치가 좀 적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것은 문학에서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사서라는 것은 역사라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정확한 그 시대적인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다 따지는 학문이고 문학은 허구가 가미되기 때문에 좀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야사나 잡기 같은 것이 또 유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견문, 기행문학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7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첫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사서는 고려사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고려사가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사나 잡기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98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어도 널리 사용되진 않았다라고 나오죠. 공동문어가 민족을 압도하는 시대. 그러니까 일종의 공동문화라는 것은 한문을 가리키는 거죠. 공동으로 쓰이는
문화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소설이나 가사 같은 경우가 이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문이 상당히 강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또 편지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발견이 돼요. 편지가 많이 발견되는데 셋째 줄에 보면 1571년 정철의 어머니 죽산 안씨가 심효살이하고 있는 아들 형제에게 보낸 국문 편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채무의 아내 순천 김씨의 무덤에서 발견된 편지가 증좌라고 나오죠. 거기 199쪽에 5째 줄. 이건 이제 증거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프루프죠. 이 증거라고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경북 안동의 무덤에서 여성 국문 편지가 또 발견이 돼요. 지방 사족인 이응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내가 써서 남편의 무덤에 넣은 것을 이장하다가 찾게 됐다고 나오죠. 남편에 대한 그리움, 사랑의 편지.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요즘 말로 보면 자네 늘 내게 이르기를 둘이 머리 희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요즘 말로 하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같이 살자고 하더니 나를 두고 먼저 가시는고 이게 나옵니다. 이 옛날에는 이 자네라는 게 이제 약간 존칭의 의미로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안동에 가면 그 월영교라는 게 있죠. 달이 비치는 다리. 여기에 보면 이것도 이제 미투리의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목재교인데 우리나라의 긴 목재교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그 여성의 어떤 편지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전체가 나오죠. 그 일생을 기록한 글이 이제 비지 전장류라고 합니다. 비석에 새겨놓은 글이라는 뜻이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200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에 이제 가전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가전의 특징 두 가지. 첫 번째는 의논, 두 번째는 생애를 이야기한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사물이라든가 이런 걸 의논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죠. 거기 200쪽의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저생전 이것은 종이를 의논했다. 다 지읒자 돌림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여러 이 의논된 뭐 공방전 이러면 엽전이죠. 엽전. 이 공이라는 게 구멍 공자니까 동그라미 안에 네모가 있는 거죠. 엽전을 의논한 거라든가 뭐 국선생전 또는 국순전 이런 것들은 다 보니까 수를 의논한 거죠. 수를 의논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심성을 의논한 작품들도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뭐 천군전이라든가 수성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것들입니다. 천군전 그런 거 하늘의 임금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그 임제라고 하는 작가가 쓴 이 수성지라고 하는 작품, 임제의 수성지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대표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성지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수성지가.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2쪽에 보면 골계전이 또 나오죠. 202쪽으로 보시면 골계전 202페이지 골계전. 이 골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일종의 그 뭐랄까요
풍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머적인 요소도 들어있지만 이 골개는 유머적인 요소와 어떤 풍자 요소가 이제 함께 결합이 된 것을 골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유머와 해학 이런 것 플러스 풍자 요소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골개는 민간에서 전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 202쪽에 보면 8.9.3에 골개전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그 202쪽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신광한이 나오는데 신광한의 작품 중에 이제 몽유록이 있고요. 안빙몽유록. 이것은 이제 꽃을 의인한 거죠. 안빙몽유록은. 그리고 서재야외록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서재야외록은 이제 지필묵연 이런 것들을 의인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원생몽유록 같은 경우 원생몽유록 이런 경우는 세조의 왕위찬탈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이제 태평하나 골개전이 나오죠. 서거정의 셋째 줄에. 그래서 이제 태평스러운 시대니까 한가한 이야기나 즐기겠다. 203쪽에 여섯째 줄에 나오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줄 내려가면 사람은 늘 긴장을 하고 지낼 수 없으니 웃음을 찾아서 마음을 이완시키고 세상 근심과 무료함을 없앨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대부로서의 위험을 떨쳐버린다. 사대부로서의 위험을 떨쳐버린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실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열째 줄 정도 내려가면 촌담해이라는 게 또 있죠. 이 해이라는 말은 이 해자가 풀린 해자고요. 풀린다. 이 자는 턱 이자입니다. 턱이. 그러니까 턱이 풀린다는 거니까 턱이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턱이 빠질 정도로 웃은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단락에 이제 엄연순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는데 이것은 잠을 막는 방패란 뜻이에요. 잠을 막는 방패. 너무나 이야기가 재밌어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소리죠.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4쪽으로 넘어가시면 소설의 출현과 금오신화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금오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오산에서 지은 새로운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소설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이 소설은 공식적인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잡스러운 글로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오신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중국의 명나라 사람 구의 전등신화에서 이제 유래가 됐다고 했죠. 전등. 신화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전등의 의미죠. 이 등은 등불이라는 뜻이고요. 이때 전자는 밑에 칼도자가 있어요. 앞전 밑에. 심지자를 전자예요. 심지자를 전자. 그러니까 이야기가 너무나 재미있어서 초를 이렇게 피우면 초에 그 심지가 있겠죠. 심지가. 그래서 심지를 가위로 탁 자르고 다시 불을 붙이면 막 이렇게 타오르겠죠. 그 정도로 재미가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전등시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어떤 귀신 이야기들을 이제 주로 많이 쓴 작가가 바로 김시습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금오신화에서는 이제 주로 이 귀신들이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결국 이 귀신 여자가 귀신으로 나오는데 이 귀신은 결국 뭡니까? 사육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신의 결국은 혼을
달래는 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김시습의 이런 작품들은요. 억울하게 죽은 귀신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05쪽에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첫째 줄에 금오시라는 소설집 이름이고 수록된 작품은 만복사 저포기. 저포라는 건 윷놀이라는 뜻이에요. 만복사에서 윷놀이를 했다는 거고요. 이생 규장전은 이 규자가 엿볼 규자죠. 장은 담장 장자. 이생이 담장을 엿봤다. 그래서 죽은 여자와 사랑을 하는 이야기. 명혼 소설. 이 명혼 소설은 이제 귀신과 그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명혼. 귀신과 결혼. 이런 이야기고요. 남연부주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염라대왕과 이야기고 용궁부연록은 용궁에 가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갔다 이런 이야기 중에서 이걸 이제 봉유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유부벽정기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작품은 치유부벽정기 이렇게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부벽정기는 바로 명언소설과 봉유소설의 형태를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7쪽. 이렇게 보시면 연희의 양상 이런 부분이 나와요. 8.11에. 그래서 여기 보면 나래이가 바로 밑에 좀 나오죠. 이 나래이는 일종의 잡기를 몰아내는 굿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매년 섣달 금음에 이제 궁중에서 국가 행사로 거행이 되고 행사를 관장하는 기관이 바로 이제 나래도감, 산대도감이라고도 하죠. 이 산대라는 것은 그 산처럼 세운 무대다. 산에 세운 무대라는 뜻이 아니고요. 높이 이렇게 세운 무대를 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는 208쪽에 보면 세 번째 단락에 이제 가무 백희의 구성에서도 이질적인 게 있다. 규식지, 그러니까 어떤 규범을 지키는 연극이죠. 규식이니까. 규범 규자에다 법식자죠. 그럼 소학지, 이거는 우슬소자에 해학할 때 학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식지는 208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의 셋째 줄이죠. 줄타기, 방울받기, 땅제주 등을 하는 고개니 놀이패들이 하고 싶은 대로 두어도 큰 지장이 없다. 재담으로 웃기는 소학지는 기강을 어지럽힐 수 있어서 경계해야 한다고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죠? 이 소학지는 결국 이 소학지라는 것은 상당히 즉흥적인 그 연극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백성의 뜻을 상당히 대변한다. 그리고 관원의 행포 이런 것들을 알리는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9쪽에 소학지의 내용과 풍자 나오는데 거기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보시면 소학지의 모체는 무당이 굿을 하면서 공연하는 연극인 무당굿놀이 거리굿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나오죠.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시대 상황이 달라진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려 후기 임금은 당학 정제. 이 정제라는 말은 제주를 바친다는 뜻이에요. 이 제주를 바친다. 이게 이제 정제죠, 정제. 자기의 제주를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쌍화점 같은 경우가 나오죠. 이 쌍화점은 고려 가요죠. 요즘 말로 하면 도토락 만두를 가리킵니다. 양쪽에 꽃이 있다는 거니까 가겠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음란한 내용입니다. 이 쌍화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남녀 상열지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음란한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궁중으로 이런 작품들이 유입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임금 앞에서 이제 이런 공연 같은 걸 할 때도 풍자를 상당히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실제라기보다는 풍자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210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넷째 줄에 보면 세조는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고 풍자를 용납한 것 같다. 연산군 때 기사에는 광대가 왕의 진노를 사서 벌을 받았다. 공결이라는 광대가 대학의 강령과 조목을 희롱거리로 삼다가 매를 맞고 쫓겨나 역졸이 되는 벌을 받았다는 것이 연산군 5년 1499년의 일이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두각시 노름이 212쪽에 나옵니다. 꼭두각시 노름. 그래서 이제 그런 꼭두각시 노름도 일종의 그 공연을 통해서 상당히 그 당대의 시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풍자하는 거죠. 풍자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라이브 이스 스테이지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무대다. 결국은 이 천하가 결국은 놀이판이 되는 거죠. 이런 공연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이 천하가 다 놀이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춤이 213쪽에 이제 밑에 마지막 8.11.3에 나오는 4에 나오는데 탈춤은 영어로 마스크 댄스죠. 마스크 쓰고 추는 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일종의 이것도 페르소나라고 볼 수도 있죠. 가면을 쓰고 이제 어떤 공연을 하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거기 이제 뒤로 넘겨보시면 214쪽으로 넘기시면 이런 여러 형상의 춤과 그 모습 이런 걸 하는데 특히 이제 경북 하회마을 214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하회마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안동의 하회마을이죠. 그곳에 이제 그런 공연을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상설 공연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광대가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춤을 추는 사람들 광대라고 하는데 215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광대는 극중인물이고 중광대는 중의 차림을 하고 중노릇을 하는 배역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러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16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6쪽. 거기에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기면은 귀신을 나타내거나 탈이거나 귀신 모습을 하는 탈이다. 귀면이니까 귀신 귀자에다가 얼굴 면자를 쓰겠죠. 면자를 쓴다면 이게 귀면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상도 있고요. 그 다음 단락에 유독공 경도 잡지에서 산대도감에 속하는 연극에는 산이와 야이가 있다. 산이는 사자, 호랑이 이런 것 등을 만들어 춤추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야이는 당녀나 소매라는 인물로 분장하고 춤을 춘다 했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조선 전기에 사원을 혁파하고 승려를 대폭 감축시킬 때 사원에서 놀이를 담당하던 잡승들이 밀려나 익힌 제주를 민간에서 팔려고 놀이패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춤을 통해서 결국은 그 당시에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풍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보는 양반들도 이 가면을 쓰고 세태를 풍자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아주 크게 비판하거나 이러지는 못한 거죠. 이것은 이제 하나의 가면을 썼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 전기의 내용을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 조선 후기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